조금 늦게 온다 그러는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현정이도 안 오고 혜린이는 오늘 못 온다고요. 31번부터 29번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 들어갑니다. 다양고등학교에서 29번은 안 들어갑니다. 자, 같이 볼게요. 31번 이거 좀 어렵습니다. 잘 보십시오. 빈칸에 31번이요. 24번은 다른 분들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아니면 내일 하거나 할 겁니다. 31번 같이 보시죠. 자, the founding population of our direct ancestors is not thought to have been much larger than 2,000 individuals. 하고 땡땡하고 some think the group was as small as a few hundred까지만 나왔네요. 자, founding popul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founding은 지금 found에 ing가 붙었으니까 이것이 원형이라는 의미, 동사 원형이라는 의미죠. found가 동사로 쓰면 어떤 의미입니까? 동사로 found가 원형으로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설립하다.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found라는 동사 모르십니까? 예, 어떤 것을 만들다, 어떤 기초를 세우다라는 의미의 동사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find라는 동사는 찾다라는 동사는 과거가 found, 과거 분사도 found지만 found라는 동사가 따로 있어요. 전혀 다른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에 기초를 세우다, 뭔가를 설립하다, 어떤 걸 처음으로 시작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서 동사 변화는 과거 founded, 과거 분사 founded로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foundation 동사 이 found가 뭔가를 설립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품에서 있는 기초 화장품이라는 foundation 밑에 바르는 것이죠. 이런 foundation이라는 말의 원래 형태죠. foundation 기초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founding population 하면 최초의 이 사회를 건설한 기반을 다진 인구, 기반을 다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founding population 하는 것이요. 자, 무엇의 기초 인구인가요?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들이죠. direct ancestors입니다. 직접적인 조상들의 가장 기반이 된 인구, 기초적인 인구예요. 인구는 동사 나오네요. is not thought.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쵸? 비수동태 나왔습니다. 항상 수동태는 모든 문장에서 시험 대상이죠. 자, 여겨지지 않고 있어요. 뭐 했다고? To have been much larger than 2,000 individual. 그러니까 2,000명의 사람들, 개인들이네요. 그쵸? 2,000명의 사람들이 훨씬 넘었다고는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To have been much larger. Not to have been much larger니까 2,000명 훨씬 2,000명이 훨씬 넘었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어떤 의미일까요? 2,000명도 안 됐을 것이다 라고 여겨진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우리 조상들의 가족 기반을 다진 어떤 사회라는 것을 만든 기초적인 기반을 다진 2,000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고 여겨진다는 의미에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이 나오네요. Some think 어떤 사람들은 그 그룹이 그러니까 2,000명 정도 되는 그 그룹이 a few hundred죠. 그냥 몇백 명 정도만큼 작았다고도 생각합니다. 2,000명도 아니고 실제로는 200명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은 인구로 우리 이 세계의 기초, 우리의 인간이라는 그 그룹의 기초가 다져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다음에 지금 the founding population부터 a few hundred까지 아니요. founding population부터 2,000명의 individual, 2,000 individual까지가 지금 학교에서 내준 프린트에서는 밑줄이 걸려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요. 자, how then did we go from such a fragile minority population to a tide of humanity 7 billion strong and growing? 했습니다. 자, 의문문 how를 시켰네요. 근데 중간에 then이 나왔다고 해서
how 다음에 then이 나왔다고 하는 것. 당황하실 필요 없죠. 왜냐면은 이렇게 중간에 접속사 들어가는 것들은 뭐 우리가 되게 익숙한 것이니까요. 뭐 보통 해서 뭐 문장 다음에 I, however 이런 말들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죠. 자, how then did we go?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how did we go? 우리가 어떻게 갔을까? 어디로부터 how did we go from such a fragile minority네요. fragile 또는 fragile 어떤 의미죠? 회용사입니다. fragile 되게 깨지기 쉬운이라는 회용사예요. 되게 깨지기 쉬운. 그래서 이 회용사는 약한, 되게 연약한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나 fragile minority population 그렇게 소수의 인구에서 그렇죠? such라고 하는 걸 들으면 기억하셨습니까? such라는 강조의 말은 뭐와 항상 결합을 합니까? such 다음에 어나 on 또는 이것이 없을 수도 있죠. 뒤에 복수명사일 때 다음에 형용사와 명사 형태를 이루죠. such a 형용사 명사를 이뤘습니다. 그렇죠? 여기 똑같이 나왔습니다. such a fragile minority population. 그렇게 minority 뭐죠? 소수의 그렇죠? 소수의 사람들이죠. 소수의 인구로부터 그렇게 연약한 소수의 인구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to a tide of humanity 어떻게 어디로 인간의 tide는 뭐예요? tide라는 것 조류거든요. 해수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tide는 여기서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이렇게나 많은 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많은 인구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조그만 소수의 인구로부터 이런 바닷물과 같은 인류로 어떻게 우리가 진행했을까라는 표현이죠. 자, 이 문장 이해되십니까? 이 문장이요? 특히 여기서 such a fragile minority 이 부분도 fragile minority population 이 부분도 학교 프린트에서 밑줄이 가 있어요. 당연히 이 부분을 such 다음에 어순을 정리하는 이 문장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이해되십니까? From A to B에서 A가 어디 있어요? Such a fragile minority population. 그러니까 그렇게 연약한, 되게 200명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연약한, 되게 약한 그런 소수의 인구에서 어디까지? To a tide of humanity. 7 billion입니다. 70억의 인간의 바다로, 그렇죠? Tide of humanity 7 billion이에요. 70억 가량의 인간의 바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구로 갈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 뒤에 뭐 나왔습니까? 7 billion 이런 말 나온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strong이라든지 strong and growing 이라는 형용사가 등장했죠. 역시 당연히 발전한 70억 인구의 그런 70억 인구나 되는 많은 사람들 뒤에 형용사가 두 개가 나왔어요. 당연히 이 사이에는 뭔가가 생략되어 있네요. 뭐가 있습니까? 앞에 있는 a tide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대신하는 which와 그 다음에 is 정도가 그쵸? which 그쵸? which is 정도가 빠져 있겠네요. 그쵸? tide를 이런 인구니까 이것을 대신하는 것 단수 명사 is가 되겠죠. 그쵸? 그렇게 강력하고 점점 더 증가하는 그런 70억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인류로 어떻게 우리가 진행할 수 있었을까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됩니까? 맨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야, 우리의 인류를 구성하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초기의 인구들은 겨우 얼마였어? 2,000명 정도라고 했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야 기껏 해봐 2,000명이 뭐야? 200명 정도 많은 거야. 그 정도였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연약하고 200명이라는 되게 연약하고 적은 규모의 이런 minority population이 어떻게 a tide of 7 billion people 70억이나 되는 그 더군다나 이렇게 강력하고 무기도 만들고 강력하고 그리고 growing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이런 70억이라는 거대한 인구로 how did we go 갈 수가 있었을까 하는 의미입니다. 의미 이해되십니까? 잖아요. 봅시다. 다음에요. There is only one way. 오직 한 가지 방식만 있습니다. 이런 지금 앞에 how가 나와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한 가지 방식이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 according to Richard Potts
인양반에 따르면 한 가지 방식이 있는데 You give up on something. 당신은 뭐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무엇을 포기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네요. 이제 뒤에 나온 얘기가 이야기를 뒷받침하겠죠. 자, 설명 볼게요. You don't try to beat back the changes. 여기 어려운 문제 나와야 당신은 이렇게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you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너가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you는 그냥 인간이에요. human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은 무언가에 대해서 포기하면 된다 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자, 뭘 포기하면 됩니까? You don't try to beat back the changes. beat back. 기억해 주세요. beat back은 그야말로 의미를 따져보면 beat라는 것은 치다, 때리다는 의미잖아요. back은요, 다시 돌려서라는 표현이에요. 누가 나한테 다가올 때, 나한테 공격을 할 때 다시 되치는 거예요. 이것은 무언가를 거절하다, 또는 뭐가 될까요? beat back, 뭔가를 퇴출시키다, 뭔가에 반대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 구예요. beat back이라는 것은요. 자, 그러니까 당신은 뭘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The changes, 변화들을 되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왔을 때 이거 변화를 우리 안 변할래 하고 변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거절하는 것, 변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쵸? 절대 변화에 반대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식이 뭐라고? 변화를 꾸준히 하는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여기요? 그렇죠? 변화를 반대하지 않는 것이다. 변화를 되받아치지 않는 것이다. 변화에 다시 말하면 순응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자, 다음 볼게요. You begin not to care about consistency within a given habitat. 당신은 시작을 합니다. 자, 뭐 하려고 시작을 합니까? Not to care about consistency. consistency 우리가 몇 번 때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consistent는 우리가 알다시만 일관된, 꾸준한 이런 형용사잖아요. consistency가 되면 그야말로 명사로 일관성이죠. 일관성, 유지, 어떤 일에 대한 유지라는 명사가 됩니다. 일관성 또는 뭔가 어떤 상태를 유지함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 어렵다 그랬습니다. 의미가요. 당신은 뭐뭐 하기 시작합니다. 뭐 하기 시작해요? Not to care about consistency with the given habitat. 주어진 그런 서식지 내에서 어디 갔어? 내에서 일관성에 대해서 또는 서식지 내에서 어떤 그 상태를 유지함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기를 시작합니다. 자, 의미가 되게 지금 인간의 발달 과정의 내용을 이런 조금 어려운 단어로 만들어놓기 때문에 조금 되게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자, 앞에 나왔던 거 뭐였습니까? 절대 변화를 거부하지 않는다. You don't try to beat back the changes 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나온 것처럼 당신은 주어진 서식지 within 내에서 일관성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표현은 그래서 consistency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는 일관성, 어떤 유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어떤 안락함, 현재 상태에 그냥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서식지가 있으면 거기 들어가 자면 되고 거기서 먹으면 되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은 뭐 한다고? Not to care about 이런 일관성, 그냥 늘 해왔던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기 시작한다라고 했죠. 됐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얘들 앞에 말과 종합해보면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이런 그냥 여기서 그냥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우리 할아버지 여기 살았으니까 여기서 그냥 있어야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해 나간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such consistency isn't an option.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안락함, 편안함, 현상 유지라고 하는 것은 is an option,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뒤에 볼게요. You adapt to variation itself. 당신은 adapt라는 것, 어디에 적응하다. 그렇죠? 어디 적응합니까? variation이라는 것, 변화, 변수라는 의미죠. 그렇죠? 변수 그 자체에, 변화 그 자체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나왔던 말과 비교해 보자면은 이런 일관성 또는 안락함, 현상 유지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얘들이 여기서 우리 둥지 내에서 헤비텟 내에서 머물러야지 이런 것을 내가 머물고 싶으면 머물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뒤에 나온 말을 보면은 당신은 변화 그 자체에 적응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당신은 선택사항도 아니고 변화한다는 것은 인간의 그런 문명 사회에서 그냥 필수,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변화 그 자체에 적응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It was a brilliant strategy. 그것은 아주 놀라운 전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 변하면 자기가 그동안 한 100년 동안 살고 있던 상황이 변하면 에휴 그냥 죽어야 되겠다. 그냥 여기 있다가 그냥 변화가 오면은 날이 추워지면 얼어 죽어야지.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변화,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변화에 대해서 그냥 맹놓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 자신을 적응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00명 또는 2000명이라는 소수의 나약한 그런 집단에서 이만큼의 70억 인구까지 올 수 있었던 그런 조건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말 brilliant strategy, 정말로 엄청 훌륭한 전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 볼게요. Instead of learning how to survive in just one or two ecological environments, instead of나 전치사네요. 뭐 대신에 무엇을 learning 배우는 것 대신에 단지 one or two ecological environment 한 개나 두 개의 환경적인 상황들. ecological 하면 생태계적인 이란 말이죠. 생태계적인 환경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대신에 we took on the entire globe. take on 또는 take over라는 표현들, 뭔가를 점거하다, 점유하다, 뭔가를 다 점령하다라는 의미가 take on이죠. take on이라는 표현이요. 자, 그냥 한두 가지의 생태계적인 환경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대신에 우리는 전 지구를 정복해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맨 끝에 얘기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변하는 그런 생태계에서 정말 기후가 좋은 ecological environment라는 것, 기후가 좋은 태평양 연안의 그런 해양성 기후, 늘 이제 따뜻한 기후 또는 지중해에 있는 따뜻한 기후 이런 것에 안주할 수 있었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계속해서 도전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더 나아가서 뭐까지 했다? 북극까지도 가고 남극까지도 가고 가장 더운 지방에서 살고 이렇게 점점 더 변화에 적응해 나가면서 전 지구를 점령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어떻게 조그마한 정말 열세였던 정말 약한 존재였던 그런 소수의 founding population이 어떤 이유로 거대한 존재로 퍼져나갈 수 있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그럼 보자. You give up 중간에 빈칸 나온 것이야. You give up on something 뭔가에 대해서는 포기해버린다. 이 말 다음에 나온 것들이 전부 다 절대 변화에 순응한다. 변화를 대받지 않는다. 변화를 거부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왔고 뒤에 결국은 다시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변화라는 그 자체에 적응해가지고 결국은 살아남게 되었다. 이 지구상 전체를 점거하는 식으로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관해서 이 사람이 포기한다 라는 말이었을까요? 이런 내용 보시면요. 1번 stability, 안정성. 두 번째 morality, 뭐죠? 도덕성이죠.
3번 저기 뭐야? 근데 여기 이동성이 돼 있어요. morality는 이동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동성이라는 것이 잘못 나왔네요 지금요. mobility죠. mobility가 이동성이고요. 잘못 나왔습니다 여기서는요. morality는 도덕성이죠. 세 번째 fairness 공정함. 4번의 reputation 명성이죠. 명성. 5번의 challenges는요 도전입니다. 정답은 뭘까요? 그렇지. 5번이요? 1번이죠. 그렇죠. 1번입니다. 1번. 안정성에 대해서 포기를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통해 가지고 전 지구를 정복한 인간의 그런 인간의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요것들 지금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프린트에서는 또 하나가 밑줄 그으신 부분이 adapt to 어디에 적응하다라는 표현에도 밑줄이 가 있습니다. 밑줄이 가 있어요. 네. 제가 알기에 morality는 맞아요. 이거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문장이요. 30 어려운 문장이었는데 좀 기억해 주셨습니다. 좀 좋겠어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문장에서 뭐 학교에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맨 윗줄이 있었잖아요. 윗줄에서 어디가 좀 시험에 나온다면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맨 윗줄에 2,000명의 인디비주얼 거기까지의 문장 중에서 첫 번째 줄 어디가 나올까요? 시험에는요. is not thought to have been much larger.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여겨지지 않는다. 뭐라고? have been much larger. 200명, 그러니까 2,000명 이상이 훨씬 넘지는 않았었을 것이다라고 여겨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요 시제 구문의 그리고 수동태 구문이 아마 시험에 등장하기가 쉽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치가 나왔을 때 강조를 그렇게나 한다는 의미로서 such a 형용사 명사의 구문으로서 여기 such a fragile minority population 이라는 말도 나왔던 거 주의하시고요. 31번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32번도 시험 문제네요. 같이 봅시다. 중간에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내용이라든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이해가 안 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되게 어렵다 그랬습니다. 32번입니다. 이거는 뭐 쉽긴 한데 같이 볼게요. 네. The major change in mapping in the past decade. 다음 찍어주세요. As opposed to in the previous 6,000 to 10,000 years까지 as opposed부터 10,000 years까지 보십시오. 밑줄 그어주십시오. 이 부분이 학교 시험지에도 학교에서 나오는 거에서도 중요하다고 아닙니다. as opposed to부터 years까지입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보시죠. Major change in mapping in the past decade네요. decade는 10년이잖아요, 그렇죠? 자, 지난 10년간의 mapping이라는 동명사는 이렇게 의미가 되겠죠. 지도라는 맵에서 지도를 만들다라는 맵에서 그 동사에서 mapping에 대해서 지도 만들기입니다. 지도 만들기. 지난 10년간의 지도 만들기에서의 주요한 가장 커다란 변화는 지금 이거 다 명사구예요. 명사구. 동사가 없습니다. 뒤에야 동사가 나오죠. is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쉼표 사이에 보십시오. as opposed to라는 표현. 이것이 중요하다고 시험에 나왔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as opposed 마치 수거처럼 배우죠. 명사 나와서 명사와는 대조적으로 이런 표현입니다. as opposed to 무엇과는 반대로 뭐뭐와는 반대로 하는 의미였어요. 자, 뒤에 보시면 의미가 충분히 됩니다. 자, 뭐와는 반대로 in the previous 6,000 to 10,000 years 과거 previous네요. 과거 6,000년에서 만년까지에서와는 반대로 정반대로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비교 대상이 뭡니까 그러면요? as opposed to 다음에 명사가 뭐 나왔어요? in the previous 6,000, 10,000 나왔잖아요. 지금 비교 대상이 기간이에요. 뭐 하기로? past decade와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죠. 지난 10년간에 걸쳐서 10년 동안에와 6,000년에서 만년까지에서와는 대조적으로 당연히 여기서는 지금 명사가 없는데요. 지금 여기 to 다음에 opposed to 다음에 전치사 구가 나왔는데 당연히 여기서는 mapping이라는 지도 제작 이런 말이 나왔었겠죠. 과거 6,000년에서 만년 이 정도 기간 동안에서의 지도 제작과는 반대적으로 지난 10년에서의 그런 지도 제작에 있어서의 주요한 변화는 이제 동사가 나옵니다. is that 주어 동사 나오네요. 그렇죠? 무엇이다?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뭘까요? Mapping has become blank. 지도 제작이라는 것이 무엇이 되었다라는 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as opposed to 매핑은 제가 생각한 거예요. 지도 제작이라는 것과 한마디로 어디에서요? 6,000년에서 만년 정도의 기간에 지도 제작과는 내조적으로 지난 10년간의 지도 제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점, 가장 주요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지도 제작이라는 그런 방식이 뭐가 되었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뭘까? 보자. It's not the map itself that has changed. 지금 문장 구조를 보시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장입니까? It that 나왔어요. 강조 구문이죠. 그렇죠? 강조하고자 하는 구문을 it is와 that 사이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겠어요. That has changed. 변해버린 것은 다름 아닌 뭐다? 변해버린 것은 지도 그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지도 그 자체는 똑같아. 6,000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아니면 최근에 10년 동안의 지도 제작이라든지 지도 자체는 똑같아요. 자, 그럼 뭐가 문제일까? 자, 형조야 보자. You would recognize a 1940 map and the latest modern map as having almost the same look. 당신은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You would recognize죠. 무엇을요? 1940년 지도와 그리고 그쵸 최근에 그리고 modern 현대적인 그런 지도를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뭘로써? As having almost the same look. 전치사 as 나왔고요. 거의 same look이네요. 똑같은 겉모양을 가진 것으로 1940년 지도와 최근의 현대적인 지도를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의 지도라든지 최근 지도라든지 모양은 똑같아. 근데 차이가 뭘까를 보자는 거예요. But the old map was fixed piece of paper. 하지만 옛날 지도는 was a fixed piece of paper. 고정된 종이의 조각이었습니다. 이게 1940년대 지도죠. 그렇죠? 그냥 뭐라고 하나 캐리비안에 해적에 보시면은 잭 스페로우가 여기가 우리가 갈 곳이 아니다. 펼든 지도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이런데 종이를 펼쳐보면 그냥 이런 식으로 찢어지고 말해가지고 여기에 무슨 뭐 이렇게 있고 여기 무슨 지도 이런 뭐 대륙이 있고 막 이런 지도를 지도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의 fixed piece of paper 고정된 종이 한 장이었어요. 과거에는요. 근데 보자. 이제는 이것은 무엇이냐? The same for everybody who looked at it. 똑같은 것이죠. The same. 누구한테요? For everybody.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야? Everybody는 who looked at it. 그 지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모두 똑같아요. 이 지도를 지금 형조한테 주든 간에 이것을 현대에 주든 간에 지도 보물 지도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봐봐. 이런 1940년 지도와는 다르게 다음에 뭐 나왔어? The new map이 나왔네요. 자, 새로운 지도 latest modern map이죠. 최근에 새로운 지도는 different for everyone who uses it.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다릅니다. 자, 뭐와 달라? For everyone who uses it,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다릅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이것이 옛날 지도와 현재 지도와의 차이점이네요. 과연 이 어떤 특징이 바로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 You can drag it where you want to go. 당신은 그것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drag죠. 우리 캡 라이드에서 봤잖아요. drag라는 말이요. 당신은 그것을 지도가 되겠습니다. 지도를 끌 수가 있어요. 질질 끌 수가 있어요. 어디로? 관계부사 where 나와 있군요. 그쵸? 여기 주의하십시오. where 잠깐만. 이게 32번. 그쵸? where you want to go. where you want to go 부분에도 역시 자양고에서 중요하다고 적어놨어요. where you want to go. 당연히 여기서 where라고 하는 여기가 요 관계부사가 시험 문제가 될 겁니다. 혹시 나오게 되면요, 이 where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보시면요, 당신이 가고 싶어하는 어디야? 어디 갔어?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그것을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말이었는데, 이 where는 지금 풀어오면은 to which 정도가 되겠죠. to which 정도가 관계부사 where로 바뀐 것일 겁니다. 아니면은 which를 앞에 두고 do you want to go to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to which가 to가 없어지면서 앞으로 하거나 to가 뒤에 나타내고 똑같죠. 괜찮죠? 당신이 어디로, 당신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으로 그것을, 지도를 끌어당길 수 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지도, GPS 지도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위치 확인뿐만 아니라 뭐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밀어가지고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곳 볼 수 있잖아요. 스카이뷰 그런 것들이요, 그렇죠? 이런 것들로 끌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현대의 latest modern map의 특징이에요. 형조야. 자, 됐나요? 이것이 지금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옛날 지도와 현대 지도입니다. You can zoom in as you wish. 당신은 as you wish 보세요. 당신이 바라는 대로, 뭐뭐처럼 like의 의미는요, 그렇죠? 당신이 바라는 것처럼, 당신이 바라는 대로 zoom in, 확대해 볼 수도 있고요. 다음 또 보십시오. You can switch modes. 당신은 switch mode 동사 switch 나왔습니다. 전환하다죠. switch, 딸깍딸깍 옮기다, 그렇죠? 전환하다. 모드를 전환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드가 뭐예요? 트래픽 모드냐, 아니면 셀러라이트 모드냐, 인공위성에서 보는 것이냐, 아니면 교통 상황을 보는 것이냐, 이렇게 모드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지도에는 새가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You can fly across your town, even ask questions about restaurants and directions. 당신은 당신의 마을 너머로, 마을 위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이것이 바로 버드뷰인가요? 버드뷰 모드인가요?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레스토랑이나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아직 못 봤네요. 지도상에서 여기는 어딘가요? 하면은 여기는 무슨 레스토랑이고 뭐가 있고 셰프는 누구고 맛이 어떻고 가격은 얼마 되고 이렇게 답을 올 수도 있고요. 구글 지도 같은 데 보시면은요. 그리고 여기에는 나온 것이 방향,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근 지도의 특징이죠. 다음 볼게요. So a map has gone from a fixed stylized portrait of the earth to a dynamic interactive conversation about your use of the earth. 자, 그래서 이 지도라고 하는 것은 has gone, 이렇게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gone이라는 말이 가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바뀌다라는 의미로서 보셔야 되겠네요. 자, 어디로부터? From A to B 구면 너무 쉽습니다. 완전히 a fixed, 고정이 되고, 그리고 stylized, 스타일이라는 것은 알잖아요. 우리 스타일, 어떤 형식, 모양이라는 의미입니다. stylized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요, 아주 형식화된, 정형화된 이런 거. 이건 지금 뭡니까? fixed하고 stylized는 죄송합니다. stylized, 네요. stylized. 그래서 아주 정형화된. 이것은 어떤 지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old야 아니면 new야? old. 그렇죠. old 지도의 특징이에요. 아주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정형화되어 있는 지도를 주세요. 옛날에는 1940년
항해할 때 지도를 주세요 하면은 뭐 하시려고요? 저는 바다에서 항해를 하려고요. 그러면 이거 가져가세요. 이 지도는 바다 항해를 위해 정형화된 그런 지도고요. 지도 하나 주세요. 어떤 지도요? 등산하려고요. 그래요? 그럼 등산로가 있는 지도. 이렇게 지도마다 형태, 정형화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는 모양이 고정되어 있고 이런 지도였지만 이런 지도에서 어디로 stylized portrait of the Earth군요. 지구의 그런 정형화되고 고정되어 있는 portrait 그림입니다. 그렇죠? portrait 그림에서부터 이제 to 나오네요. 어디로? dynamic interactive conversation 아주 역동적이고 dynamic 그쵸? 아주 움직임이 화려한 움직임이 심한 많은 이란 말이죠. dynamic 이라는 것은요. 역동적이고 interactive는 뭐야 얘들아? interactive 그렇습니다. 상호적인이라는 표현하죠. 그렇죠? 어느 한 방향 지도가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가 아니라 이쪽 가서 여기로 가면 뭐가 있어요? 식당 좋은 데 있어요? 띵동 답이 오고 이런 상호적인 이러한 대화로 변화해 버렸다는 겁니다. 뭐에 대한 이런 대화입니까? About your use of the earth. 지구에 관련한 당신의 사용에 대해서 상호적이고 그 다음에 역동적인 그런 대화로까지 지도라는 것이 변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맨 뒤에까지 보시면은 지도가 더 이상은 하나의 고정되고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역동적이고도 변할 수도 있고 어디가 원하는 곳을 찾아가 볼 수도 있고 미리 볼 수도 있고 내가 심지어 질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로서 모양이 바뀌었다, 기능이 바뀌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봐봐, 이제 이것을 총괄하는 과연 지도 제작에서의 과거의 지도와 현대의 지도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 메이저 체인지는 이 지도 제작이라는 것이 어떤 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보자. 1번에 accurate, 정확해졌다. 그런 말 나왔습니까? 정확한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이런 말은 안 나왔어요. 여기는요. 그렇죠? 두 번째, difficult, 어려워졌다? 아닙니다. 그렇죠? 좀 더 편한 것으로 바뀌죠. 세 번째, personal, 개인적이 되었다? 맞나요? 4번 보자. outdated. 여러분, outdated 뭐예요? 그렇죠. 철이 지나버린 구식의 이런 말이죠. 구식이 되어버린 이란 말입니다. 다음에 educational, 교육적이 되었다. 정답은 뭘까요? 3번입니다. 개인적이 되었죠. 그렇죠? 내가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지도를 이성지도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보행자 지도로 볼 것인가 아니면 뭐 스카이뷰로 볼 것인가 이런 방식을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개인에게 특화된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fixed stylize에서 지금 완전히 다이내믹하고 인터랙티브한 그런 방식으로 지도가 바뀌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 지금 밑줄 가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랑 그다음에 dynamic interactive conversation 이 부분에 밑줄가 있습니다. dynamic interactive conversation에 밑줄이 가 있습니다. 이 세 단어에 밑줄이 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interactive 요거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interactive라는 형용사가 매력적이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dynamic은 뭐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역동적이다.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막 마음껏 이동할 수 있고 역동적인 다이내믹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다시 한번 어디가 좀 설명을 다시 해달라든지 없나요? 없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음 문제는 33번이 되겠네요. 33번. 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장이지만 답을 유난히 많이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같이 보시죠. As parents of multiple children know, there is no one simple formula for meeting a baby's needs. 자, 접속사 as가 나왔네요. 그렇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접속사겠습니다. Multiple children, parents of multiple children입니다. multiple은 뭐야? multiple 형용사? 그렇죠. 여러 마리의 다수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아이들의 부모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한 아이는 어때요? 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요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뒤에 나온 얘기가 요 멀티플이 왜 나왔는지 알려주겠습니다.
여러 명의 아이들을 키운 부모들이 알 수 있듯이 there's no one simple formula. 야, 포뮬러가 뭐니? 포뮬러는 공식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근해 공식 이런 말 전부 다 포뮬러라고 합니다. 포뮬러는 그 이유식이란 말도 있어요. 애기 먹이는 이유식. 근데 이건 뭐 말이 안 되고요. 자, 그냥 한 가지 단순한 공식 같은 건 없습니다. 뭐 하는데? For meeting a baby's needs. 여러 번 봤던 내용이에요. 어떤 단어? 이것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for meeting meet 다음에 baby's need라고 나왔습니다. needs. 그래서 meet가 뭘까, 얘들아? 그렇죠. meet와 need가 나왔을 때 항상 나오는 말이잖아요. 뭔가를 충족시키다, 채워주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meet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아기의 필요들, 요구들이죠. 아기의 요구들을 전부 다 충족시키는 데에 대한 한 가지 단순한 그런 공식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자양고에서는 there is no one simple formula. 이 부분을 중요하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비주가 나왔어요. 그래요? 아마도 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 there is라는 비동사가 나왔던 것하고 그리고 또 formula 이런 단어 정도에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here is no one simple formula. 간단한 한 가지 공식은 없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There is no one simple formula. 여기까지. 저는 오히려 뒤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만 밑줄가 졌네요. 자, 그렇습니다. 다음 보시죠. 아기들이 울어. 근데 이 아기가 어떤 걸 바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아기한테는 아기가 울 때 젖병을 주면 아기가 막 좋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아기는 젖병을 주면 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뭐야 또 울 수도 있어요. 아기들마다 우는 방식은 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죠. 이렇게 한 가지 방식이 없다는 거에 공식이 없습니다. 다음 읽어볼게요. From birth, each baby has a unique personality and preferences. 태어나서부터 각각의 아기는 여러분 each 나왔잖아요. 뒤에 역시 each 때문에 has가 나왔습니다. 각각의 아기는 독특한 성격과 그러니까 preferences 선호도네요. preferences 그렇죠? prefer의 명사형 preference의 s가 복수로 붙었습니다. 그렇죠? 독특한 성격과 선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Each baby's nervous system is unique as well. 자, 각각의 아기의 nervous system. 자, 이 nervous system은 좀 기억해 주세요. nervous라는 것을 우리가 형용사라고 알고 있으면은 뭐 I'm nervous, 나는 걱정이 많이 돼. 우려하는, 걱정하는 이런 표현도 되지만요. nervous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 신경의, 자, 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경 체계, 무슨 뭐 눈을 보거나 아니면 뭐 느끼거나 이런 신경 체계, 신경의 라는 말이에요. nervous system 자체가 신경 체계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 각각의 아기의 신경 체계는 is unique as well. 역시 자, 독특합니다. as well은 뭐야? as well은 뭐와 같아요? to잖아요. 각각 아기의 각각의 신경 체계도 역시 유니크하다, 독특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as well. 이거 모르시는 분들 의외로 많았더라고요. 이거 as well이라는 표현이요. 자, some babies 이 설명이 나와요. 어떻게 다른가? Some babies might be calmed. 밑줄 주세요. might be calmed. 예, might be calmed의 밑줄입니다. 예, 여기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예. might be calmed라는 이 수동태 구문에 학교에서 밑줄 그어놨습니다. 어떤 아기들은 might be calmed니까 수동태죠. calm이라는 동사가 진정시키다 라는 말이니까 might be calmed, 진정될 수도 있다 라는 표현이에요. 수동태니까. 자, 뭘로? by noise and activity.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행동들에 의해서 진정될 수도 있습니다. whereas 봐봐. whereas는 어떤 의미입니까? 반면에 라고 하는 역접의 접속사예요. 반대를 의미하죠. whereas는요. 반면에 others might prefer quiet. 다른 사람들은
다른 아이들은 might prefer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quiet야. 조용. 여기서는 quiet가 형용사가 아니라 그냥 조용한 상태를 의미하는 명사로 쓰여야 되겠죠, 당연히요. prefer라는 다음에 목적어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조용한 상태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기마다 다르다는 것이요. The key is to learn what your baby needs and respond to them accordingly. The key라네요. 앞에 나오는 the key라고 하는 것은 열쇠가 아니라 the key는 중요한 것, 핵심이란 말 되겠습니다. 핵심. 자, 그러면 5분 쉬었다 할게요. 아니구나. 맞나? 15분에서 50분. 맞나요? 아닌가? 맞나요? 예, 5분 쉬었다 할게요. 네? 네. 한번 아까 하다가 말았죠. 네, 저 키까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키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핵심이에요. 핵심,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뭐 여러분 본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렇죠? 키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라는 의미예요. 자, 뭐 하는 것이야? is to learn. 지금 the key라는 주어에 대해서 보충해주는 복주격 보호로서 to 형사가 나왔네요. 그렇죠? 자,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뭘 배우는 것이지? What your baby needs. 자, 간접 의문 나왔어요. 의문사와 주어 your baby. baby 동사가 needs입니다. 자, 당신의 아기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what이 의문사라고 하면 괜찮죠? 당신의 아기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다. 괜찮고요. 이 what이 뭐 관계 대명사라고 해도 의미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신의 아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괜찮네요. 그렇죠? 두 가지 다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당신의 아기가 필요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respond to them. 그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야. 응답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여기서 respond라고 하는 거 앞에는 안 보이지만 to가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더 key에 대한 지금 to learn과 똑같은 계열, 똑같은 수준의 단어예요. to learn, to respond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당신의 아기가 필요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respond to them accordingly. 그것들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 반응하는 것이야. accordingly라는 부사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를 못 들어보신 거라면요. accordingly는 어떤 의미입니까? accordingly는요? according to가 무엇에 따르면 이런 말이잖아요. 누구에 따르면. accordingly는 뭘까요? 그렇죠. 그에 맞추어서, 그거에 따라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them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 them이 무엇이냐 하면 아무래도 이 what your baby needs라는 이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밖에는 제가 다른 걸 다시 못하겠어요. 당신의 아기가 필요하는 것입니다. 이걸 복수로 생각한 거예요. 뭐 이것은 겉보기엔 단수지만 이것이 뭐 한두 가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수로서 them이라고 나온 걸 봅니다. respond to them. 바로 아기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거야. 반응을 하는 거예요. 뭐에? 어떻게? accordingly. 그에 맞추어서. 그쵸? 그에 맞추어서 요구하는 것에 응답하는 것, 반응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핵심 사항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뭐 안 나왔나? 중요한 것이 없나? 여기 나왔네요. What your baby needs and respond to them accordingly. 전부 다가 비주얼 있네요. 이 부분이요. 자, what your baby needs and respond to them accordingly. 이 부분이 역시 학교에서는 중요하다고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강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연문제 나오는지 말씀 안 하셨어요? 학교에서? 예. 정말 간단하시군요. 저도 학교에서 하고 싶어요. 저도 그냥 선생님 뭐 시험 보면 어떻게 돼요? 1급부터 3급까지, 1급부터 4급까지. 또 뭐 배운 데 나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선생님한테 맞춰가지고 막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거 공부해. 난 좀 쉽게 하고 앉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건 요즘에 제가 알레르기에 걸린 것 같아요.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눈이 간지럽고요. 코 부분이 항상 이렇게 그렇죠. 그럴 때 이게 알러지인가요? 그런가 봐요. 감기 비염. 그 비염은 염증이라는 거잖아요. 코에 염증 생기는 거잖아요. 코에 염증 있는 거 같지 않은데? 병원 가봐요. 예, 병원에 가봐야 되겠네요. 근데 진짜 비염 있으면 눈도 가렵고 그렇죠. 대출도 예. 제가 눈이 가렵다 했더니 집사람이 너 다가오지 마. 애기한테 다가가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서러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남자친구나 네. 여자친구 여학생들한테 남자친구나 혹은 여러분들도 비염 걸리면 비염이라고 말하세요. 오해받아요.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 아기들한테 진짜 얘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내가지고 그에 맞추어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Even though부터 볼게요. 중요한 접속사죠. Even though all of the sounds and cries may sound the same at first, your baby is communicating with you in different ways using sound and movement. 자, even though부터 보시겠습니다. 비록 무엇이긴 하지만 그렇죠. 주어 뭐 나왔습니까? All of the sounds and cries가 주어입니다. 모든 소리들과 그 다음에 울음들이죠. 애기가 이렇게 할 때와 울 때 이런 것들은 이런 모든 소리들은 may sound the same이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may sound the same 무슨 의미요? 똑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들릴 수도 있지만 의미는요. 그렇죠? 이렇게 모든 소리나 울음들이 똑같이 처음에는 들릴 수도 있지만 Your baby is communicating with you. 당신의 아기는 당신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In different ways. 다른 방식으로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뭐라 했습니까? 뒤에 ing 나왔네요. Sound and movement. 여기서는 분사 구문의 현재 그러니까 동시 상황을 의미하는 말이군요. 소리라든지 행동을 이용하면서 당신과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엄마들이 특이하잖아요. 아기가 울면 우리 아기 배고팠어. 그 우유를 줘요. 그러면은 잘 먹고 자죠. 초보 엄마일수록 우유를 주면 애들이 막 더 우는 애들 있잖아요. 와 하면 응가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기들은 소리와 움직임을 이용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당신과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처음에는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이 뒤에는 있다는 거예요. On arched back 다음 볼게요. arched back이라고 나왔어요. 동사 arch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 arch는 명사로 잘 알고 있습니다. arch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리 같은 말 할 때 이런 아치 모양의 것은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 보자. 이게 아치인데 명사로서는 이게 아치교 둥근 모양입니다. 네, 아치라는 말이 지금 여기서는 동사의 과거 문제로 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치란 말이 동사로 쓰이면 뭔가를 휘다, 굽히다라는 의미로서 arch는 것은 굽어진, 구부러진 이 정도의 의미죠. 그렇죠? 구부러진 back 등이네요. 그렇죠? 다음에 eyes tightly closed. eyes tightly closed. 잠깐만 여기에 중요한 게 있나? 없네요. 여기요. 자. 어떤 눈입니까? 눈 tightly closed 뒤에 tightly closed라는 형용사 구가 앞에 있는 eyes를 꾸며줬네요. 그렇죠? 아주 꽉 감겨진 그런 눈들이에요. 그리고 또 fist curled up 이 curl이라는 표현은 아시죠? curl이라는 표현은 뭔가를 역시 구부리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렇죠? curled up이니까 역시 curled up이 앞에 있는 fist를 꾸며주네요. 이게 말려진 있죠. 아기들이 이렇게 손을 펴지 않고 아기들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뭉쳐잡고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과 마지막인가요? rubbing eyes 눈을 비비는
것이군요. 그렇죠. 눈을 비비는 것. 이런 것들. All of these signs communicate something specific about your baby's emotional and physical state. 이러한 사인들, 표시들 모두가 communicate something specific, 특정한 어떤 것을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당신의 아기의 감정적이고 physical state는요, 신체적인 상태네요. emotional and physical state예요. 감정적이고 신체적인 상태에 대해서 특정한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먹을 꽉 쥐거나 또는 등을 막 구부리고 막 누워가지고 구부리고 있을 때, 주먹을 꽉 쥐거나 눈을 꽉 감고 있을 때, 또는 눈을 막 비빌 때, 이때가 당신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보시죠. Your task is to become a blank and find out what your baby is communicating and how best to respond. 당신의 일은 task네요. 당신의 임무는 뭐 하는 것이야? To become, 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find out, 역시 find 앞에는 to가 있죠. 역시 your task에 대한 보어로서 나와서 당신의 임무는 또 find out, 찾아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 보자. What your baby is communicating. 당신의 아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것이죠. 또 나왔네요. 목적으로서 how best to respond야. best를 빼보시면은 뭐가 됩니까? how to respond잖아요. 응답하는, 대답하는 방법이에요. best가 들어왔으니까 뭐야? 가장 잘, 그렇죠? 가장 잘 응답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당신의 임무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이제 얘기는 다 나왔습니다. 아기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표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할 수 있는가,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보기는 좀 어렵죠. 1번입니다. Auditory model. Auditory model. 뭐죠 이거? Auditory라는 것은요, 청각적인 소리에 관한 이란 말이죠, 그렇죠? 청각적인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Become auditory model. 청각 모델이요? 글쎄요. 지금 위에 보시면 비교 대상이 소리도 있지만, cry 같은 것도 있지만, 움직임도 있잖아요. movement도 있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두 번에 creative actor. 창의적인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창의적인 배우? 연기하고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세 번째, image manager. 이미지 매니저가 되는 것이다. 글쎄요. 이미지에 대한. 4번, sensory detective. 감각에 관한, 감각의 형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글쎄요. 5번에 physical educator. 신체적인 교육자가 되는 것이다. 응답은요? 4번입니다. sensory detective가 되겠죠. 자, 어떤 감각을 내가 기를 것인가, 아기가 원하는 바, 아기가 또 요구하는 바를 알 수 있도록 어떻게 뭐가 되어야 될 것인가? sensory detective. 아기가 요구하는 바를 뭐 울음이나 또는 행동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확인해 가지고 요구하는 바를 알아낼 수 있는 디텍티브가 되어야 한다. 요것을 의미로서 sensory detective가 가장 맞겠습니다. sensory라는 말은 명사인 센서에서, 감각이라는 센서에서 뒤에 y가 붙어가지고 감각에 관한, 감각의라는 형용사가 있네요. sensory detective입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다음 보시죠.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33번 다음에